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 5분입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AI와 AI가 아닌 나머지 친구들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이 AI는 물론 AI도 지금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가 어젯밤에 상승한 거에 대한 깜짝 놀란 영향을 AI도 받고 있는데, 근데 AI 친구들은 뭐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얘네가 빠지는 겁니다. 그죠? 소외된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더 하락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주도주는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고 더 상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외된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젯밤 금리가 급등했던 게 금리나 기대감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라서 이제 아직까지는 흐름을 좀 제한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하게 보이는 건 이제 AI의 쏠림, AI의 강세는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근데 소외됐던 친구들이 어떻게 될 거냐가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인데, AI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소외됐던 친구들이 이제 AI가 뭐 랠리를 펼치는 과정에, AI가 그 랠리를 펼치는 과정에서 같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빠질 것인가,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현재 보이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AI의 쏠림 이것도 사실 좀 해소될 수 있긴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일단 AI가 지금까지는 기간 조정이라 그렇지, 얘가 어딘가에 저항을 돌파한 착 해야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고 더 쏠림이 가속화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AI 친구들은 거의 주식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AI와 반도체 기존 주도주들은 전혀 하락이 없으니까 얘네는 일단 더 올라갈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일단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당장 AI가 랠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얘네도 지금 잠깐 주춤한 상황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더 쏠림이 가속화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AI 친구들의 어떤 랠리 가능성은 일단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외된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러셀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러셀 지수의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평선들이 매우 밀집이 돼 있고, 특정한 좁은 구간 안에서 주가가 변동성을 줄인 상태에서 이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면 어떻게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하루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이제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좀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아직 방향성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소외된 친구의 대표라고 해서 지금 러셀 지수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것과 매우 비슷한 것은 뭐 독일 증시의 모습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얘네가 어디로 방향을 정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특히 러셀 지수 이런 게 이제 이 어떤 소외된 것들 중에 뭐 미국 증시의 지수니까 얘가 대장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얘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국 증시 코스닥, 뭐 아니면 뭐 소외가 되어 있는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데에도 좀 영향을 아마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방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근데 워낙 답답한 구간이라 아직 방향성이 뭐 이렇다 저렇다 정해지질 않아서 어떤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인데요, 여기서 얘가 더 빠진다라고 해도, 만약에 오늘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됐다 친다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러셀 지수가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그렇다 해도 답답한 구간,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 해도 답답한 구간, 그냥 답답한 구간입니다. 아직 뚜렷한 그런 움직임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나스닥이라든가 S&P는 이 엔비디아라든가 아직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은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후 4시 9분인데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갖고 0.4% 하락 중이니까, 아이고 일주일 동안 힘을 모았는데 하락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급락하는 거 아니냐 싶긴 하지만, 그래봐야 답답한 구간입니다. 여기 안에서 지들이 아무리 쿵짝쿵짝 해봐야 이거는 특별히 어떤 방향성을 보이진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렸죠, 그죠? 얘가 일단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중에 나스닥이 상승 추세 중에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석적인 관점은 이제 이거는 눌림지 매수다, 이건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상승하려면 딱 봐도 여기 보이죠? 예, 여기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럼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일 저점 이런 자리가 붕괴가 되면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도 뭐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아래쪽으로 랠리를 기대하는 건 지금 이 정석적인 건 아니고 지금 위쪽으로 랠리를 기대하는 게 정석적이고 그리고 일단은 아직까지 그저 위쪽으로 기대하는 게 뭐 이게 일단 아직 뭐 정석이라고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잘 나가는 친구와 소외된 친구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고 어쨌든 잘 나가는 친구는 계속 일단 잘 나간다라고 일단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런 것도 약간 좀 다소 불안하긴 하거든요. 엔비디아도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래봤자 얘도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 지지력, 여기 위쪽 저항 이렇게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거 통상적으로 정석적인 해석은 보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일단 정석적인 해석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지난번 황 사장님, 엔비디아 젠슨 황 사장이 여기서 뭐 주식을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한데 분명히 이거 굉장히 하방 경직성 잘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면 일단 아직까지 이 주식은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하여튼 비슷합니다.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와 비슷한 모양이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강합니다. 다 강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랠리를 하려면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고 이제 랠리를 본격적으로 어딘가를 돌파한 척해야 더 간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약간 한 발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고요.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뭐 경제지표 발표나 이런 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파월의장 연설이 있긴 있네요. 파월의 연설이 어떻게 좀 금리의 급등을 좀 잠재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파월의장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그 말 조심하는 파월의장이 딱히 뭐 실수를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언제나 뭐 파월의장은 뭐 시장을 다독다독거려주는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기 고용지표 하나 발표되거든요. 요런 지표하고 파월의장 연설이 좀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 하나는 개장하면서 동시에 하는 건가 봐요. 9시 반이면 아마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시 반이니까 아마 그죠?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파월의장 연설이 시작되고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 뒤에 그 고용지표가 발표되네요. 이런 부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금리는요. 10년물 국채금리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혼란스러운 구간이라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의 압력이 조금 더 센, 아직까지 낙관론이 조금 더 셉니다. 지난번에 낙관론이 워낙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강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갔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최근에 좀 치솟긴 했지만 이 채권 시장이 지금 혼란한 구간에 있어 갖고 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얘도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여전히 이 보시면은 이 잠재적인 이런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이 더 강한 구간입니다. 금리는요. 아직도 낙관론이 조금은 더 강합니다. 얘가 금리가 이런 자리를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하락을 극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니까 여기를 극복하면은 근데 아직 극복한 거 아니죠. 극복을 하면은 이제 증시가 좀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죠.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직 혼란한 구간. 뭐 달러는 그냥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달러가 조금씩 찔끔찔끔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 일본이나 유럽 때문이죠. 엔화가 보시다시피 외환 당국이 손을 놨기 때문에 일본 외환 당국이 손을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막 펼치고 있다. 지금 이 값이 뭐 85년도 플라자 합의 때 비스무리하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죠? 한번 잠깐 볼까요? 85년 플라자 합의가 여기서 있었죠? 85년 대략적으로 이쯤일 겁니다. 이야. 네, 하여튼 지금 이 161이라는 숫자는 85년, 86년 이후로 처음 가는 영역이네요. 엔화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높은 값이에요. 이거 지금 당장은 사실 주식시장이 좀 모르는 척하고 있긴 있는데 아직 뭐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이거 잠재적인 악재일 수 있습니다. 이거 당장 시장은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잠재적인 악재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일단은 보고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유럽 증시는 일단은 출발을 했는데 하락 출발을 했네요. 일단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나스닥은 올라갔고 러셀 지수는 옆으로 그냥 기었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금리가 아마 유럽 증시 문 닫고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랐던 부분에 대한 충격을 지금 유럽 증시가 반영을 하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유럽 증시 좀 잠깐 독일 증시 좀 하나 볼까 하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딘가 결과적으로 이 음봉을 잘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어쨌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구간,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봐도 삼각 수렴형, 저렇게 봐도 삼각 수렴형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러셀 지수와 비스무리하게 얘도 이평선들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큰 구간 안에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방향성 고민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방향성이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도 소외되는 친구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지금 빠진다고 해서 얘가 계속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파월의장 연설도 있고 미국 고용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 고용지표는 지금 다소 좀 우려 섞인 그런 모습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안 좋다.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안 좋다라고 해서 여기서 대폭락이냐? 그렇게 보긴 또 어렵습니다. 이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깨야지 아래쪽으로 가는 거지. 하여튼 혼조한 분위기 속에서 제한적으로 일단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AI 강세와 나스닥 강세. 이거 하나는 어쨌든 가장 눈에 띄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긴 합니다. 다른 소외된 친구들은 몰라요. 소외된 친구들이 올라갈지 하락을 할지 옆으로 길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리도 아직까지는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한번 체크를 했고요. 프랑스 증시도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프랑스까지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하여튼 아직까지 이게 프랑스 전국 불안이 좀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전국 불안이 7월 7일 날 또 선거가 있다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좀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프랑스 증시인데 얘도 일단 확실히 하방 압력이 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중요한 어떤 전저점 부근이라 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그냥 혼조한 구간, 근데 하락 압력이 좀 더 강한 혼조한 구간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셀 지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고 AI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일단 이런 거 좀 봐가면서 일단 소외된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물음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팅을 안 하고 있고 아무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일 하나 눈에 띄는 건 AI는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안 받는 듯하니 일단 AI는 강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일본 증시 오늘 상승했고 중국 증시 찔끔찔끔 올랐네요. 일단 보니까 이런 모습이고 한국은 소외된 친구라서 그런지 미국 금리가 올라서 그런지 하락 마감을 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인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분명히 일본 증시에 부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좋게 인식하니까 일단 일본 증시 더 올라가나 보다. 대신에 위쪽에 저항이 있는 제한적인 상승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 증시가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러셀 지수, 독일 증시 이런 모습들처럼 결과적으로 얘도 어떤 큰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혼란한 그런 구간이요. 레벨업 하면 많이 갈 거고 레벨 다운 하면 많이 갈 거고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인데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하락을 조금 좀 극복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살짝씩 좀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극복의 가능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보시면 말씀드렸던 어떤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지지선 있는 데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위에서 내려오던 요런 어떤 이런 추세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고 몇 거래일 동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반등할 생각이 있나 보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증시는 역시 혼조한 구간에 들어선 거죠. 역시나 러셀 지수, 독일 증시 이런 것처럼 얘네도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갇힌 겁니다.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 됐고 재미없는 구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건드리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에 일단 관심을 좀 한동안 많이 기울이다가
일단 관심 끄기로 일단은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에요. 시세가 안 나와서 일단은 좀 관심 좀 끄고 있는 걸로. 뭐 이 정도쯤에서 아래로 빠지는 거는 하락 목표치를 크게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버렸으니까 이거 이도저도 아닌 좀 시세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니까 중국 증시 일단 패스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런 그죠, 미국에 상장된 ETF들이, 중국 ETF들이 그 추종하는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슬슬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하락의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단은 패스, 관심에서 일단 얘도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 위안화도 물론 이제 위안화는 그래도 중국에서 조금 개입을, 구두 개입 정도는 일단 하고 있고 뭐라 하고 있긴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신흥국 증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 정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저런 영향, 엔화, 뭐 위안화, 뭐 이런저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오늘 8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좀 어떤 저항으로 인식했던 그런 자리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좀 자리이긴 합니다. 중요한 자리. 사실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쯤 됐으면은 이제 좀 약간 비중을 줄이고 그 달러 비중을 줄이는 게 이제 보편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전저점 부근으로서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쌍고점 만들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꺾여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달러 비중을 줄이는 게 맞긴 맞는데, 일단은 뭐 다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근데 굉장히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죠.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올라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쌍고점 우려를 낳을 수는 있으나 일단 분명히 위로 더 올라가겠다라는 거, 재차 지금 여기 재차 전고점에 도전을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뭐 들고 가도 특별히 문제는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지금 AI의 강세, AI 쏠림이 그만큼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그와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좀 명확한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 강세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다, 원화가 약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이제 강하게 좀 진행되는, 좀 나름 논쟁의 여지가 좀 적은 그런 부분이니까 뭐 나름 추세가 강하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 확인을 했고요. 한국 증시는 이제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외된 친구들, 오늘 뭐 일단 그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하여튼 코스닥의 소외는 계속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코스피는 AI의 한 발, 또 그리고 AI 아닌 소외된 친구들 한 발. 그러니까 코스피가 약간 이제 복합적으로 안에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AI도 있지만 AI가 아닌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의 금리에 좀 민감한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죠? 여기 뭐 금융주들도 있고 자동차주도 있고 뭐 조선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제 절반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 놓은 그런 지수의 성격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 어제 미국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이 소외됐던 친구들의 소외, 요게 조금 좀 눈에 더 강하게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부각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좀 등장을 하긴 했고, 시작부터 개파락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비교적 좀 강한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약간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AI는 살아있는 거죠. 한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죽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저기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뭐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잘 나가는 이 친구들, 쏠림이 일어나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 금요일 아침까지 일단 개길 수 있는 재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얘네들이 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터질 때도 아니고 답답한 구간 안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가 지수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은 일단 급락을 멈추고, 일단 급락할 수도 있었는데 급락이 아니고 그냥 비리비리하게 그냥 적당히 마감했죠. 거래량도 살짝 증가하고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정도로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코스피가 이 정도 하락한 거로는 모자랍니다. 이게 이 정도는 뭐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이 정도는 아직도 시장은 강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하락을 했으니까 당장 내일 시장의 대폭등은 아니겠네. 뭐 이 정도 생각.
당장 뭐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뭐 당장의 준비는 좀 훼손이 됐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코스피는 지난번에 여기 이런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 상승 에너지를 누적시켜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누적을 시켰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의 일주일, 이주일 가까이를 누적시키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하루 만에 이 정도로 훼손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코스피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종목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좀 부진하지만 AI 반도체와 AI와 뭐 반도체 그런 역할로 인해서 걔네들의 힘으로 인해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어떻게 될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분명히 추세는 그렇습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오늘 나름 미국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까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빠지는 뭐 그런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용들을 좀 잠깐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 전혀 타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게 보시면 여기가 전고점이었죠. 전고점 저항이 있으니까 급등 출발했다가 이제 살짝 개파락, 급등 출발했다 살짝 그냥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밀린 거지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공격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지 얘가 갑자기 지금 급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스피의 변동성 자체도 좀 터지기는 어려운 순간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도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막 하루에 5%씩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구간이냐면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삼각 수렴형 혹은 어쨌든 답답한 구간,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비슷비슷합니다. 일단 지금 얘도 당장 막 변동성이 막 그렇게 터질 만한 막 그런 때는 아니고, 이 지난번에 어쨌든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은 여기 23만 얼마 있죠. 여기 정고점 매물 때문에 이 매물을 공격적으로 넘어가기는 아직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가 이제 버벅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잘 못 갈 거라고는 사실 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런 그림이라면은 사실 찔끔 뭐 매집 뭐 이런 거 정도는 일단은 뭐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뭐 특정한 어떤 뭐 중요한 자리 이런 거를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은 하이닉스는 이런 좁은 범위 내에서 조금씩 어쨌든 이게 당장 대폭등할 줄 알았더니 시간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물론 시간 많이 주는 게 별로 긍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라면은 이렇게 어떤 지지선을 훼손하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이라면은 조금씩 찔끔찔끔 매집도 솔직히 뭐 충분히 가능은 하긴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주식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는 그 하이닉스를 살 거면 이런 데서 샀었어야지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하이닉스 주식을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그나마 AI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뭔가 현금만 들고 있기 싫다, 나는 뭔가 단타를 싶다, 그렇다면은 할 거는 안타깝지만 도박적인 저거밖에 없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이 하이닉스일 수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건 또 하이닉스일 수도 있다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제 어떤 스타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고 뭐든 지금 딱히 할 게 안 보이니까 여기서 뭐 관망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단타라도 치겠다 이런 거 일단 어쨌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지금 내가 뭘 하는지 어쨌든 명확하게 알고, 나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하면서 뭔가 해보자면, 굳이 해보자면 이런 걸 해볼 수는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우 위험하긴 하죠 사실. 변동성이 막 터져나올 수 있고 급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쌍고점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근데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거는 일반적이지는 않고, 그렇게 보는 건 이제 기간 조정 중이고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석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이닉스 뭐 찔끔 사보긴 했어요. 찔끔 천천히 사봐야겠다 뭐 이 정도 생각, 뭐 찔끔 그 정도만 일단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친구들도 막 급락을 하고 이랬는데 한동안 코스피를 좀 지켜줬던 게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친구들이 코스피를 잘 지켜주고, 그 와중에 소외되던 게 뭐 2차전지 친구들, 여기 보시면 뭐 LG에너지솔루션인, 삼성 SDI인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오늘은 약간 좀 흐름이 좀 다르긴 달랐죠. 오늘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올라가고 싶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솔직히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의 파생 상품의 영향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파생 상품 시장을 움직인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좀 예외적.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나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그 영향을 받은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좀 영향을 받았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그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거고, 여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급등할 만한 그런 상승 에너지를 무지하게 많이 누적시켜 놓고 이게 아직 훼손된 게 아닌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현대차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한동안 워낙 이제 강하게 올랐다가 오래간만에 가격 조정 시원하게 3거래일 연속으로 가격 조정 나왔거든요.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그 현대차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특별히 뭐 해외에서 특별한 이상한 소식만 없으면은 뭐 조금 더, 그죠? 이렇게 강한 주식이 한 번에 잘 죽지는 않는다고요.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형주들이 죽더라도 지금 현대차가 30만 원 저항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꿈틀꿈틀하면서 진짜 30만 원이 저항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재차 검증을 할 텐데, 그 와중에 꿈틀꿈틀하면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한동안 많이 급등했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지금 눌림의 찬스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차 주식을 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아직은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사면 안 되는데, 눌림시 매수 이런 게 맞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코스피를 끌고 올라가는 주요 종목들의 모습과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는 아직까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친구들이 이제 조금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긴 하는데요. 2차전지 친구들이 일단은 그 업종 지수 이런 걸로 보면은 일단 아직까지 이게 2차전지 업종 지수 뭐 이런 걸로 대충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보시면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2차전지 그 지수들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살아는 있어요. 당장 막 죽을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 생각에 이거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인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전날 7월 1일날 첫날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양봉 한 방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위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이 어떤 좀 강한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직까지 물론 답답한 구간이죠. 아직까지 당연히 중장기적인 하락이 우세한데, 아직 위로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려는 이 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전지 친구들이 조금 좀 더 반등을 시도하거나 조금 하여튼 이 주변에서 좀 꿈틀꿈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2차전지 지금 이게 그 업종 지수인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업종 지수인데, 이쪽 부근의 가격대가 이 당분간 여기서 좀 이제 논란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버티면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더 죽거나, 이제 그런 거를 조만간 이제 조만간 이제 어떤 결론이 나거나 그러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된 친구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불확실한 겁니다. 소외된 친구들이 다 같이 손잡고 AI와 함께 손잡고 다 같이 올라갈지, 아니면 소외된 친구들은 막 죽어 내릴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2차전지 업종 이런 것도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소외된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아직 뭐 2차전지나 이런 친구들은 일단 잘 모르겠다. 지금 어쨌든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는 AI나 반도체는 아직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약간의 고민은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약간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지금 다른 종목들이 좀 시원찮다. 야, 이거 소외된 친구들이 사실 이제 지금같이 계속 오늘 밤같이 지금같이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파생 상품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조금 내려온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파생 상품 문제 때문에 얘네가 이제 아래쪽으로 같이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I의 쏠림을 다른 종목들 부진이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손잡고 빠지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단기적인 이야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가능성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실한 건 어쨌든 AI는 아직까지 강하다. AI가 아직 꺾인다라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살펴봤고요. 하여튼 뭐 그저 변동성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지금 어떤 안정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뭐 비교적 막 대폭락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조금 빠졌지만은 오늘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다.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뭐 괜찮다 이겁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답답한 구간. 미국 증시 나스닥 어디에서 어디 답답한 구간이죠? 그 전날 윗골이 길게 달렸던 음봉, 그 어제 아랫골이 길게 달렸던 양봉 있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답답한 구간 말씀드렸습니다. 러셀 지수도 그리고 답답한 구간, 방향성 고민 중. 어쨌든 뭐 반도체나 AI는 분명히 강하니까 하여튼 또 얘네 때문에 뭐 나스닥이나 이런 친구들이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애플 이런 것들도 일단 강하고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은 일단 뭐 계속해서 강하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채권 시장도 어찌 될지 모르는 구간 안에 와 있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중국 증시도 오늘 뭐 찔끔찔끔에 올라가는 모습들 A50 지수는 오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 찔끔찔끔 올라가니까 구리값이 빠지다가 말고 하여튼 좀 다들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AI, 반도체 이쪽이 강하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없어 보입니다. 금요일날 중요한 지표 발표까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